그렇다면은 이 성선이라는 것은 보편적인데 그러면 동물하고 관계에 있을 때는 어떨까? 인간끼리는 남녀노소, 신분고하가 다름없이 다 똑같습니다. 인간끼리는 성자리는. 근데 환경과 생각 때문에 경험 때문에 어떤 이는 100% 구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구현하지 못한 사는 그런 것이 후천적 차이일 뿐이지 본래적으로는 다 같다. 그렇다면 인간을 제외한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어떨까? 맹자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 그럽니다. 이게 유학의 인본주의의 철학적 토대입니다. 사람이 유학은 인본주의거든요. 선진 유학에서는 특히 맹자에서는 특히 그럽니다. 사람이 근본이다. 생명체로는 고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인간이다. 이게 유학의 기본 논리거든요. 근데 그게 근거가 어디서 철저히 이론적으로 뿌리를 박냐? 맹자에서 그래요. 성선론에서. 사람의 성품과 소와 개, 돼지와 성품이 같는가? 그거 나오잖아요. 고자 논쟁에서. 고자는 둘이 아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왜? 생을 위주로 보니까. 근데 맹자는 둘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게 인물성 이론이에요. 인물, 사람과 동식물과는 생명으로서는 생명체로는 같지만 그 원리를 인식하고 실천한 능력에 있어서 인간이 탁월하다.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 조선 유학에서 와서도 이 인물성 논쟁이 벌어지는데 거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게 사회 문제에 있어도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동물의 문제하고도 영향을 미쳐요. 이게 더 확대되냐 그러면 요즘 컴퓨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장기 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이식을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전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전문대가 정론은 특수한 문제인데 이런 얘기를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선의 문제는 내가 잘나고 못나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성은 불어난 것도 아니고 불어난 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이게 이제 맹자가 아주 논리가 치열하고 아주 정합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성은 본래 자리니까 후천적인 경험이나 생각이 떨어진 누구나 생리적으로 타고난 자리니까 그것이 그렇게 산다고 해도 성이 더 늘어난 것도 못 산다고 해도 성이 줄어들고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늘 그 자리예요. 여기에서 자연히 나의 수양론의 문제가 나옵니다. 수양론.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 사는가? 이게 수양론이거든요. 공부론.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만약 맹자 논리대로 성선이라면 왜 어떤 존재는 성선으로 살고 어떤 존재는 성선하지 못하는가? 맹자는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갑니다. 사람한테는 소체와 대체가 있대요. 소체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 대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각기관은 대상을 이렇게 만날 수는 있는데 대상의 원리를 파악을 못한대요. 감각기관의 장점, 대상과 만난다. 단점, 원리를 파악 못한다. 그럼 대체는 뭐냐? 마음입니다. 이때 마음은 성자돼요. 그것은 뭐냐? 이게 감각기관이 대상을 만나면 그것의 현상의 원리를 깨닫는 것. 그게 대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현상을 인식하냐 그러면 원리와 현상을 읽어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대체를 알아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냐? 대인이죠. 대인. 근데 이 마음을 쓰지 않고 감각기관의 경험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본래의 모습과 변화의 모습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인데 소인이라고 해요. 이게 성선인데 왜 성선으로 사나? 성선으로 사는 사람 맹자 말로 하면 대인.
성선으로 못 사는 사람은 왜 그런가? 감박기관의 노예가 돼서 하니까. 그런 사람은 소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딱 한마디냐? 사예요, 사. 사. 사유가 중시됩니다. 자연히 사유의 역할은 마음이 같기 때문에 마음이 중시돼요. 그러면 이게 인간은 두 개가 되어 있으니까 소체 대체가 결합돼서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이 두 개가 하나 돼가지고 마음이 몸을 자유롭게 써야 되는데 그 방법이 번연히 아는데도 왜 안 되는가? 바로 인간은 욕망의 존재라는 겁니다. 몸은 편안한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알고도 거짓말을 해버린대요. 편안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맹자가 수양론을 제시한 제일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된다. 나는 소체와 대체가 되어 있다. 이 역할은 뭐다? 이 두 관계는 조화가 돼야 된다. 근데 왜 그걸 모르냐? 첫 번째, 생각을 안 해서고, 두 번째, 생각을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 욕망에 끌려가니까. 그래서 나온 게 그 유명한 양심 막선의 과욕이라. 이 대체를 길리는 게 양심이거든요. 마음을 기르는 거. 그때 그 방법이 뭐냐면 적을 꽈주는 못 쓰겠네요. 욕망을 줄이는 것, 적게 하는 것. 분명 맹자는 욕망을 없애라고 안 했습니다. 욕망을 줄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욕망은 원초적 자발성이에요. 이때 이 욕자가 마음심이 있는 것이 있고 마음심이 없는 것이 있거든요. 과욕일 때는 마음심이 없어요. 이거 원초적 자발성이에요. 원초적 자발성. 그래서 이 원초적 자발성이 몸으로 발현된 것도 있고 마음으로 발현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몸으로 발현된 것은 조금 줄이자는 겁니다. 생존은 생식은 해야 되잖아요. 이게 거기까지만 하지 더 이상을 하지 마라. 이게 과욕이에요. 절욕이라는 것은 뭐냐? 이 마음심을 들어간 거거든요. 인위적인 욕망작용. 근데 인간이 몸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근데 성량이 가냐 그러면 완전히 절욕으로 가버려요. 욕을 끊어버려라. 알욕. 욕을 막아버리라. 왜? 저게 과욕이 쉽지 않으니까 저렇게 극단적으로 갔거든요. 그렇지만 저것은 그 용어 하나가 굉장히 인간을 편하게도 하고 억압하기도 하는데 절욕, 아욕은 인간을 너무 억압해요. 인간의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음심에 있는 욕망이 아니라 원초적 자발적인 욕, 이거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맹자가 그 유명한 가욕지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맹자가 성선이라고 했어요. 선을 뭐라고 말했는가? 가욕지선이라고 했어요. 하고자 할 만한 것을 선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가욕을 분명히 인정한 겁니다. 맹자가. 그렇기 때문에 양심 막선의 과욕이라고 그런 거예요. 성리학에서는 멸욕, 악욕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몸을 너무 그냥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놓은 인간의 감성을 너무 억압한 측면이 없잖아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시대적 정황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맹자의 과욕과 그다음에 성리학에서 말한 저욕, 아욕은 각고 다름이 뭔가도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고 요즘 공부가 바로 이 욕의 세계거든요. 몸의 세계거든요. 그랬을 때 맹자에서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학문의 대사가 몸의 문제예요. 욕망의 문제. 맹자가 해결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말이 이렇게밖에 없어서 문제지만 맹자의 전모를 읽어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연히 이러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제대로 발현되면 좋은데 제대로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맹자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학문지도는 못하여라. 학문의 도는 다른 것 없다. 구기 방심이라.
노인 마음을 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방이 두 가지로 쓰여요. 첫째 방종할 방, 두 번째 놓을 방자. 우리는 성선이니까 내가 내 마음을 놓지 않으면, 본성을 놓지 않을 때는 늘 착하게 제대로 합니다. 근데 내가 그 마음을 놓쳐 놔버렸을 때, 그래서 놓을 방이에요. 그때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방종할 방이에요. 이게 놓아버린 그 마음을 거둬들이면 자연스럽게 방종하는 언행이 거둬지게 돼요. 그게 구방심의 두 가지 힘입니다. 언행을 가능케 하는 게 마음이니까 마음을 거둬버리면 방종한 언행이 떨어져요. 그게 구방심입니다. 맹자의 제일 중요한 논의, 학문은 뭔가? 이게 수양론인데 방심을 다시 거두어드리는 구방심. 철저히 성선을 가지고서 모든 걸 조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학문을 합니다. 구방심의 학문을 하는가? 아니면 부귀공명을 추구하는 학문을 하는가? 맹자는 한마디로 학문지도를 못하여라. 세속 사람들은 뭘 하냐? 부귀공명을 추구한다고 맹자가 이전에 얘기를 합니다. 요새 사람들은 집에서 키우는 개, 돼지가 밖으로 나가면 전부 그것을 가가지고 차실지를 알되 구방집은 아무도 모른다. 희라! 이 말을 장탄식을 내고 맹자는 분명히 실용학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용학문은 어디에 걸려있냐? 소체에 걸려있어요. 대체에 걸려있는 것은 구방식 공부. 이 두 공부가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세상이 이렇게 가니까 맹자가 극단적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공부가 있어요. 과연 나는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가? 아까 이기적 유전자처럼 하냐 그러면 내가 제대로 구방심이 되어 있냐면 부귀공명 추구가 어때요? 훨씬 수월해요. 정치론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그러면 이게 구현된 사람이 대인이고 아주 대인을 힘있게 맹자가 풀어 설명한 게 대장부입니다. 그 유명한 성선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구현해서 산 사람이 대장국장이에요. 대인이라는 용어는 그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주역은 특히 대인이죠. 근데 그 대인을 맹자가 새로운 개념으로 하나 탈바꿈시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대장부입니다. 나를 자각해서 매 순간 구현해 나가는 사람 대장부. 인간은 다 장부잖아요. 몸으로 산 사람은 그냥 장부요. 족장부. 마음을 가지고 몸을 이끌어서 관계에 구현하면 대장부예요. 장부는 장부로 돼요. 대장부입니다. 여장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래서 맹자가 철학자라는 거예요. 힘있게 자기 의견을 설파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장부는 대인의 다른 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대인. 주역을 안 배우면 대인을 잘 모르는. 주역은 대인지학이거든요. 대인지학.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째 머리에 주역의 채는 소강자로 있는데 용이 맹자에 있다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맹자가 얘기를 합니다. 대장부는 첫째 그 천하지 관과고 천하의 제일 넓은 곳에 거쳐 인의 세계입니다. 성선의 내용이 인의 예지잖아요. 그 다음에 거의 구체적으로 발현되면 측은 수호 사양 12지심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이 세상에 넓은 집이 어디냐? 유형의 공간은 한계가 있어요. 무형의 실상, 그게 인자리거든. 맹자가 인을 인의 근거로서 말할 뿐만 아니라 천의 근거로서 말해요. 인지 안태교 천지종작이라고 해가지고 인의 개념을 하늘의 생명의 실상으로 자리매김해 맹자가 그까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존재의 실상 그게 관거예요. 그게 인입니다. 인. 인간의 마음에 국한된 게 인이 아니에요. 우주적 마음, 존재의 실상 그게 인입니다.
대장부는 철저히 나의 근거에 산다. 그 천하지 광고. 그 다음에는 입천하지 정의. 천하의 올바른 자리에 딱 섭니다. 몸을 가지면 매 순간 자기에 맞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는 의입니다. 마땅한 거. 지금 전부 정의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인다 해가지고 당신 좀 비켜봐. 이거 옳지 않으네. 바뀝니다. 잠시 잠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행천하지 정도와요. 내가 인과 의를 가지고 인으로 나를, 그 다음에 의를 가지고서 인을 구현하는 거거든요. 의의 근거는 인이에요. 의의 근거. 인을 상황에 맞게 적용한 게 의입니다. 그래서 인이 최고 원리고 의는 용, 현상작용이에요. 이게 아주 머리에 딱 들어차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인데 남녀의 사랑, 부모 자식의 사랑, 형제지간의 사랑, 그 다음에 동료지간의 사랑, 동식물과의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 지구에 대한 사랑, 우주에 대한 사랑은 실천 행위는 다르잖아요. 그 맞게 하는 게 의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매 순간 인과 의가 맞아떨어지는 게 행천하지 대도예요. 대도는 뭔가 큰 도. 인과 의가 맞아떨어진다. 변치 않은 원리와 상황성이 맞아떨어지는 게 대도다. 그 대도를 실천합니다. 이거 이제 예가 되겠죠. 인, 의, 예. 내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두 가지로 크게 드러납니다. 뜻대로 되는 경우와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득지하얀 내 뜻대로 됩니다. 내 뜻대로 돼요. 여민유지하고. 그렇다면 다른 모든 존재와 함께 그 세상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부득지하얀 내가 뜻이 사회에서 구현이 안 됩니다. 그때 맹자는 독행교라고 했습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떠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불법으로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독행기도 홀로 그 도를 묵묵히 실천해 나갑니다. 왜? 몸을 가지면 성패는 병가지 상사입니다. 다 경험이 계시지 않습니까? 몸을 가지면 안 돼요. 성패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큰 카테고리를 세 개를 범주를 칩니다. 첫 번째, 부귀에 불능음하며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주제 넘을 넘자, 원칙 넘을 넘자, 주제 넘거나 원칙에 벗어나는 행동이다. 이건 뭐냐? 부는 가지고 혼자 독식하고 우리 집단만 독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들을 내가 부로서 평가해 줍니다. 그게 불능음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평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부를 가지고서. 귀는 뭐냐? 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내가 해소해 주는 게 불능음입니다. 자랑하지 않는다. 이건 안 맞아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공적 부귀활동. 이게 유학의 멋쟁이에 의해서 대장부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부귀의 반대인 빈천에 처하게도 됩니다. 이 앞전에 노래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맹자는 더 구체적으로 처신법을 설명한 데 불과할 뿐이에요. 공자는 원칙론만 제시했고 맹자는 그걸 가지고서 방법론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논어는 한 글자로 말하면 맹자는 한 문장으로 말하고 논어는 한 문장으로 말하면 맹자는 한 단락으로 말해요. 왜?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그래서 호변이란 말을 이제 듣게도 됩니다. 이 비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비나고 천하는 것은 몸을 가지면 당연한 거니까 또 시대가 암울하냐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연히 빈천해지니까 그 원리를 그 현상을 아는 사람은
그 자기의 소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불능이. 논어에서도 불거했잖아요. 빈천과 북이 문제에 있어서. 초지일관입니다. 불능이. 만약 지금 시간 때문에 이해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무의 불능불이 차지위 대장군이다. 위, 무형의 권위, 권력, 이게 위에 권력으로 나를 눌러요. 정치적 권력도 되고 경제적 권력도 되고 학문적 권력도 권력이 그게 위입니다. 무, 실제적인 육체적 폭력 이게 무거든요. 정신적인 억압과 육체적인 억압이 위무예요. 거기에 굴하지 않는다. 굴종하지 않는다. 네, 몸은 한번 가지면 언젠간 죽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폭력에 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려 하면 굴할 수 있거든요. 정신적인 것은 알아버리면 굴하지 않아요. 그게 맹자가 말한 그 유명한 뭐 있습니까? 사시회. 부동심입니다. 알아버리면 위에 정신적인 위에 좌지우지 되잖아요. 물리적인 무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장부다. 성선을 개인과 사회 속에서 구현하는 멋쟁이다. 이게 대장부다입니다. 이것을 기르는 방법이 그 유명한 호연지기입니다. 호연지기. 그 호연지기는 맹자도 말하기 어렵다 그랬거든요. 왜? 진리는 말이 없는 세계라. 첫째. 두 번째, 말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하기가 원래부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말하기 쉽죠. 근데 형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세 부분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호연직이라는 건 뭐냐? 생명의 본질이거든요. 호연한 기운이니까 호연이라는 것은 넘실넘실, 약동하는, 충만하는 이게 근데 기라고 그랬잖아요. 넘실넘실하는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는 뭐냐면 생명력이세요. 넘실넘실하는 에너지, 생명 그 자체에 드러남이 이게 호연직이에요. 이걸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뭐냐? 세 부분으로 맹작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호연직이라는 건 지대지강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에너지치고 제일로 크다. 그 다음에 제일 강력하다. 지대지강. 그럼 이걸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 지강이 무예적 세고천지지간이다. 지구로서 이것을 나의 삶을 몸과 마음을 길러나가면 하늘과 땅이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호연지기는 물리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정신적인 에너지가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때 직에 대해서 논어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직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직이 뭔가에 대해서 의문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맹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호연지기는 배의요 도하니 도와 의와 짝한다 그랬어요. 직이 바로 도와 의예요. 도는 원리, 의는 상황성이거든요. 원칙만 있고 상황성이 안 맞아도 직이 아니에요. 상황성만 있어도 원칙이 없으면 직이 아니에요. 원칙과 상황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게 배의요 도입니다. 배도요 의 이렇게 나왔죠. 무시면 되어라. 이것이 없으면 이 두 가지 것이 하나라도 내가 언행할 때 빠져버리면 풍선이 이렇게 쪽쪽으로되는 것처럼 생명의 에너지가 꽉 차가지고 기색으로서 언행으로서 실천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위축된다는 게 왜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이제 길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맹자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이 호연직이라는 것은 지비소생자지. 이 호연직이라는 것은 을을 매 순간 직접 쌓아갔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비의습이 취지라 한 번 실천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에 깨름진한 거 있으면 이 순간 곧바로 호연지기는 죽어버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설명을 잘 해놨는데 너무 문장이 압축적이니까. 근데 내 마음을 나의 언행을 관계 맺기를 들여다보면 이게 와닿는답니다. 맹자가 그 말 잘한 분도 그렇게까지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전부 그 호연지기를 가지고 관계 맺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맹자 7편이에요. 호연지기에 백두산에 올라가지고 야호하는 게 호연지기 아니에요. 아픈 분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해주는 게 호연지기예요. 이렇게 억압을 할 때 당당히 자기에게를 가는 게 호연지기입니다. 호연지기는 때로는 인으로 나와요. 따뜻하게. 호연지기 하면 무조건 우로 생각하는데 그건 오판입니다. 어떨 때는 의로 서리발처럼 드러납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멋쟁이로 예로 드러나요. 딱딱 매너나 매너녀로 배려심으로 드러납니다. 어떨 때는 그냥 고민을 시원하게 해소시켜요. 그게 호연지. 인의예지가 매 순간 상황상의 시중이라고 하는데 상황에 맞게 떨어지는 것이 호연지기입니다. 이걸 이제 왕도 정치로서 각 분야마다 구현해 나갑니다. 맹자가. 그 문제는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